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판 6월 18일로 이 파기환송심 연기되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한숨 돌렸죠. 네, 한숨 돌린 거 정도가 아니고 네. 뭐 거의 뭐 다른 분들은 한숨 털었죠. 다른 분들은 한숨이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숨을 돌렸고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2심 고법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일 변경 신청을 본인들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일 거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마구잡이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보더라도 1심과 2심과 3심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탄 거잖아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무죄가 나온 그 논리가 뭐예요? 사진을 확대했다라는 이유로 그게 조작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그 확대 공개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그 말 많았죠. 그 많았잖아요. 네. 저는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심의 판결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네. 2심 무죄로 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다시 1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각 심마다 논리와 근거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사법부가 예측 불가능하게 불신이 이어지게 될까 봐 좀 그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거기 또 한 가지 지금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파기환송했는데 1시간 만에 재판 연기를 또 사법부가 받아들인 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그 예측 불가능성에 이것도 또 포함되더라고요. 사법부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무슨 그 선거의 공정성 얘기를 할 거였다면 애초에 사건이 송부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기일 지정을 해버리고 무슨 뭐 집행관까지 파견해서 송달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민주당이 대대적인 압박 공세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말을 바꾼 거고 이거는 굴복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그렇죠. 민주당에 지금 굴복을 했다. 네, 그러면 이 전례가 그럼 앞으로 사법부가 입법부가 이렇게 탄핵 겁박하고 이렇게 뭔가 뭐 대법원장 청문회 부르겠다라고 하고 대대적으로 압박하면 앞으로 사법부의 결정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물론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저희 국민의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사법부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선거 후로 미뤄달라고 하면서 정작 선거가 끝나면 내가 당선되면 재판 안 받겠다라고 법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재판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그 국민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지록 위마의 궤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제지하기는커녕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사실 저희가 정말 유구무원인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유죄로 결론 나기를 굉장히 바랐던 게 분명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그거를 붙들고 있다가 지금 재판 연기돼 버리고 나니까 이제 놔버렸어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버리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재판중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부에서 스스로 위헌 법률 제정신 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2심 재판부가 정밀하게 판단했다면 지금 입법부의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내지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한다 내지는 뭐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무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빨리 심리를 속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박명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사실 그런 재판중단법이 저도 위헌이라고 보지만 지금 헌법재판관이 7명 있잖아요. 그럼 집권하자마자 2명 지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권한쟁의가 됐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됐건 5표만 확보하면 뭐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디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 쉽게 예측 가능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고민이 많이 줄었고 지금 고민은 모두 국민의힘에 쏠려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가능하면 좀 8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김은수 후보가 뭐라고 발표하는지 듣고 얘기 좀 했으면 했는데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